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읽으면서 저도 좀 소름이 돋았는데요. 천천히 같이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20대 여성 사연자분이 배우가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에서 소극장이나 지방 방송 단역으로 활동하며 나름의 필모를 쌓아오셨다고 해요. 그러다 더 큰 무대를 꿈꾸며 무작정 상경을 결심하신 거죠. 아는 분의 추천으로 한 극단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게 됐는데요. 바로 거기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개성 강한 외모의 사연자분과 달리 여리여리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그 여자는 딱 봐도 천상 배우 같은 분위기였다고 해요. 첫날 신입들끼리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사연자분은 싹싹하게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다니셨던 반면 그녀는 한쪽에 새초롬하게 앉아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었대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식이 끝날 무렵 지하철이 끊긴 시간이 됐고 사연자분이 넉살 좋게 방향이 같으면 택시 같이 타자고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길 서울에 아직 집을 못 구해서 찜질방에 가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와 고생하던 자기 모습이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얼결에 자기 원룸이지만 두 사람 자기엔 충분하다며 같이 가자고 해버린 거죠. 근데 그녀가 예상 밖으로 정색하며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괜찮다면서요. 사실 술도 좀 들어가 있던 터라 사연자분이 자존심이 좀 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냐고, 나도 사실 같이 가기 싫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그녀가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사실 자기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그런 거라고 당황하며 설명을 했대요. 결국 사연자분이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는 택시를 잡았고 둘이서 캐리어까지 끌며 함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그녀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하룻밤만 자고 가기로 했던 그녀, 김소연 씨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됐고요. 월세가 빠듯하던 사연자분이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반반씩 내며 함께 살게 됩니다. 원룸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옥상 위에 불법으로 지어진 옥탑방이었대요. 여름엔 찌는 듯이 덥고 겨울엔 냉동실처럼 추운 그런 곳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소연 씨가 생각보다 성격도 좋고 연기에 대한 마인드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둘은 금세 친한 친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였어요. 자다가 숨이 막혀 잠이 깬 사연자분.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서 이러다 죽겠다 싶었대요. 그때 방문이 끼익 열리면서 소연 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안심했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소연 씨가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썰고 있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름을 부르자 칼질을 멈추고 칼을 든 채 이쪽으로 걸어와서는 배 위로 올라탔대요. 가위에 눌린 채로 눈을 들어보니 칼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고 소연 씨의 두 눈동자는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죽어버려 하고 중얼거리다가 그 칼로 가슴을 찌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대요. 식은땀에 옷이며 베개가 다 젖어있는 채로요. 꿈이었던 거죠. 그 소리에 옆에서 자던 소윤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사연자분은 그냥 악몽 꿨다고 했대요. 그 뒤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일은 극단에서도 계속됐어요. 무대 뒤편에서 선배랑 함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어두운 쪽에서 소연 씨가 턴을 하면 춤을 추고 있는 게 보였대요. 혼잣말로. 쟤 왜 저래? 하고 중얼거렸는데 선배가 그 말을 듣고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거기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반대편 문으로 소연 씨가 들어오면서 모두 커피를 돌리는 거예요. 그 무렵부터 소연 씨 본인도 자주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고 극단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따랐어요. 어디선가 소연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다거나 누가 툭툭 건드려서 돌아보면 소연 씨가 달아나더라는 이야기들이요. 심지어 한 선배는 화장실에서 소연 씨한테 욕을 들었다며 엄청 화가 난 채로 사연자분을 찾아왔는데 사연자분이 그 시간에 소연 씨랑 통화 중이었던 거예요.
오늘 많이 아파서 집에 있다고요. 선배분이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표정으로 가셨다고 해요. 이쯤 되니 극단 안에서도 소연 씨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소연 씨 본인도 그걸 느꼈는지 점점 더 움츠러드는 모습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맥주를 사들고 오다 보니 건물 옥상 계단으로 소연 씨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는데 소연 씨가 쓱 한번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옥상 난간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는 힘껏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대요.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소연 씨는 오히려 사연자분을 향해 싱긋 미소를 짓더니 그대로 뛰어내렸대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탁 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소연 씨가 옆에 서 있었대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서요. 사연자분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리셨다고 해요. 그날 밤 소연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친구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는데도 사연자분은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대요. 그날 밤도 결국 듣지 못했고요. 다음날 아침 소연 씨는 사라지고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 갔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꿈을 이루라는 응원의 말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뒤로 극단엔 소연 씨에 대한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대요. 죄를 지은 도망자라는 얘기부터 살인자, 심지어 무당이라는 소문까지요. 하지만 사연자분은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그녀의 정체가 뭐였든 아무쪼록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나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본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고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 소연 씨라는 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꿈을 향해 오래오래 힘내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